구독 많이 해주세요. 니 김이부냐? 네, 일단 뭐 자금에 대한 얘기 끝냈으니까 이번엔 전략에 대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쇼핑몰을 창업을 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영업을 해서 어떻게 매출을 나오게 할 것인가, 그게 전략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전략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쇼핑몰을 오픈하고 뭐 세팅하고 마케팅을 해서 매출이 나오게 하는 거, 그 큰 틀은 똑같죠. 그건 뭐 전략이 아니라 쇼핑몰의 어떤 뭐 영업의 행태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내 사이트를 방문하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가, 이제 그게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1편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뭐 에디는 비유에 좀 안 맞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거죠. 아버지가 농심사장이야. 신라면을 시중에서 1,000원에 팔아. 근데 난 아버지가 농심사장이니까 뭐 난 900원에 팔 수 있어. 그럼 그게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템, 굉장히 유명한 아이템인데 전국에서 난 가장 싸게 팔 수 있어. 그게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가능한 아이템들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겠죠. 극소수겠지만 삼다수 같은 거, 만약에 삼다수를 전국에서 제일 싸게 팔 수 있으면 그분은 그냥 떼부자 되는 거예요. 삼다수 제일 싸게 팔면 광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쿠팡이나 위네프나 뭐 아니면 뭐 네이버 메인 같은 데 그냥 올려가지고 팔면 뭐 일주일에 몇십만 개씩 팔릴 거예요 아마. 요즘 뭐 가격 검색이 다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아이템들인데 내가 전국에서 제일 싸게 팔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전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실 분들은 이 방송 안 보실 겁니다. 그건 다 커넥션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보통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이제 전략이 될 수 없죠, 우리들한테는.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의류 쇼핑몰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의류를 파는데 내가 의류를 잘 파는 전략이 뭘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냥 내가 옷을 좋아해, 그래서 난 의류 쇼핑몰 할 거야. 100% 망합니다. 100% 전략이 필요해요. 그럼 그 전략이 뭘까? 첫 번째, 뭐 아까 말했지만 송중기 씨 같은 사람을 피팅 모델로 쓴다. 대박이죠. 생각해보세요. 송중기가 피팅 모델이야. 대박인 거죠. 뭐 여자로 치면은 뭐 요즘 가장 핫한 여자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 아, 제가 TV를 안 봐가지고. 저도 TV를 안 봐서. 뭐 하여튼 뭐 할리퀸? 마고로비? 하여튼 뭐 마고로비 대박이다. 마고로비를 피팅 모델을 쓰면 진짜 대박 나겠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우리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팅 모델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는, 피팅 모델은 뭐 나쁘지 않아, 중상이야. 근데 사진 퀄리티가 쩔어. 뭐 예를 들면 누군가, 그 누구도 그 사진을 보면 와, 이건 진짜 예술이다, 와,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찍지?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사진 퀄리티를 잘 찍는다면 그것도 또 하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냥 옷 자체가 너무 예뻐. 와, 잘 골라온 거죠. 그렇죠. 제조를 못한다면 뭐 제조를 하든 혹은 뭐 사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옷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이 쇼핑몰 옷은 너무 예쁘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사고 싶다. 그게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옷이 그냥 너무 싸. 셔츠인데 막 1,000원 이래, 청바지인데 막 5,000원.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싼데? 그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지금 제가 말한 전략들은 일반인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연예인 피팅 모델 쓴다,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하고, 퀄리티가 아주 좋은 피팅 모델들, 뭐 피팅 모델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팬클럽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만약에 전속, 그러니까 내 쇼핑몰에만 촬영하게 쓰려면 미니멈으로 연봉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할 때는 6천이었어요. 6천. 그게 6년 전, 7년 전에. 그럼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8천, 9천, 억대는 줘야 될 거야. 그렇게 전속을 해서 쇼핑몰을 창업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처음 하는 사람이. 그죠? 그런 굉장히
퀄리티 높은 피팅 모델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럼 두 번째, 사진 퀄리티가 쩌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 그것도 쉽지 않죠. 사진 작가가 아닌 이상. 그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생각해보세요. 배경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 동영상 찍고 있는 이 배경, 이런 데서는 별로 안 좋아. 송중기 씨가 찍어도 간지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빈이 찍으면 간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럼 배경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경이 어디 뭐 예를 들어 가로수길, 뭐 혹은 뭐 어떤 뭐 독립된 스튜디오, 혹은 어디 뭐 월드컵 공원이나 하늘공원 같은데 어떤 뷰 좋은 곳,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도 많이 나. 네, 뭐 외국도 요즘은 뭐 어느 정도 규모되는 쇼핑몰들은 철마다 외국 나가서 계속 찍어요. 네, 뭐 발리든 뭐 푸켓이든 뭐 세부든 이런. 그럼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퀄리티를 높인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얘기가 저는 근데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 뭔가 우리가 스스로 일반화된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얘기가 그죠.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게 뭔가 답이 나올지 저도 지금 들으면서 걱정이 돼. 답이 나올 건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가격의 문제죠. 네. 싸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경쟁업체, 사실 이제 내가 직접 옷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동대문에서 예를 들어서 다들 이렇게 초이스해서 사입하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도 근데 일반인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웬만한 쇼핑몰의 옷들은 해외에서 사온다던가 결국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잘 그 쇼핑몰의 그 고객들의 취향에 맞게 셀렉트를 해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옷을 찾아보면 다른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어떤 의류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계속 나중으로 미루시는. 네. 아 이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가격적인 요소는 뭐 흔히 말하는 동대문에서 사입해오는 셀렉트에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나 말고도 누군가 그걸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00원에 파는데 내가 5,000원에 팔 수 있을까? 못 팔아요. 그 사람이 10,000원에 팔면 나는 9,000원에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1,000원의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가 될 수 있을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것도 내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되게 어렵죠.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와중에서 전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이 없으면 의류 아이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아이템을 찾던가 아니면 계속 전략을 생각해내던가. 근데 그러면 새로운 전략을 제시까지는 뭐 무리라고 치면 과거에 준911님께서 썼던 그런 다른 사이트나 쇼핑몰과 달랐던 하지만 그렇게 찾아냈던 경험이 있었다면 게 뭐가 있을까요?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그때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첫 번째 창업했을 때는 저는 이제 의류였는데 저는 동대문에서 셀렉트하는 의류가 아니었어요. 그 어떤 글로벌 브랜드들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리바이스, 폴로 뭐 그런 브랜드, 노스페이스 뭐 이런 브랜드들에 대한 아재 인증. 뭐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 그때는 흔히 말하는 멀티샵이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오프라인에도 많았고 온라인에서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멀티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경쟁력은 뭐였냐면 물건 종류였어요. 물건의 종류.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는 뭐 아디다스만 판다. 그럼 나는 아디다스, 나이키 다 팔아. 뭐 어떤 사이트는 리바이스만 판다. 그럼 난 리바이스, 뭐 CK, 뭐 디젤 뭐 다 팔아. 뭐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죠. 근데 그 물건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금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류 아이템 했을 때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당겼던 거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거고 뭐 제 블로그 오면은 제가 예전에 쇼핑몰 했을 때 이야기에 대한 어떤 글들이 있어요.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사업했는지 이게 나와 있거든요. 거의 저는 매출에 나오는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다 제품 다시 그러니까 재투자. 5,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았으면 나머지 5,000원 마진이 남았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뭐 택배비니 뭐 이런 것들 빠졌겠죠. 근데 그런 것들 빼고 남는 이익은 다시 재투자했어요. 거의 수익을 안 가져가고 계속 물건의 가짓수를 늘렸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규모를 키우는 거를 전략으로 삼았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다른 멀티샵이랑 차별화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옷이 100종류가 있어. 한 벌 사봐. 이거랑 내가 옷이 10,000종이 있어. 나 10,000벌이 있어.
한벌 사봐 이거랑 어떤 게 구매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는 없죠. 근데 후자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만벌에 대한 게 리스크죠. 그 만벌을 내가 회전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마케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은 기획전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 큰 의류업체들이 뭐 계속 아울렛 만들고 아울렛에 밀건 물어놓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회전인 거예요. 그쪽에서 계속 회전을 시켜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저도 비슷한 전략을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략이라는 거는 아이템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라 의류면 의류, 뭐 지갑이면 지갑.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인형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건 뭐 사실 뭐 초창기 얘기니까 지금은 뭐 다들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인형 사이트가 있는데 모든 인형 사이트에서는 다 인형만 그냥 딱 이렇게 인형 이렇게 딱 찍어서 인형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인형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지만 그 인형이 어떤 크기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는 인형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고 있는 걸로 다 제품 사진을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사람이 안고 있는 인형의 사이즈를 보면 아, 저 인형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도 그게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형을 파는데 한 인형 사이트는 그냥 인형만 찍어. 근데 한 인형 사이트는 사람이 안고 있는 인형을 찍어. 요게 차별한 거죠. 아주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요게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내가 뭐 지금도 사실 멀티샵 같은 게 남아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업계를 떠난 지 이제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뭐 멀티샵이던 혹은 뭐 동대문 셀렉트던 혹은 어떤 해외의 어떤 그 뭐 유명한 뭐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뭐 덜 알려진 어떤 편집샵 개념으로 뭐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요즘 있겠죠. 어떤 내가 전략을 쓸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브랜드를 하는 그런 거는 전략이 뭘까요? 그냥 광고예요. 광고만 많이 하면 돼. 내가 아디다스 옷을 팔고 내가 리바이스 옷을 팔고 내가 노스페이스 패딩을 팔고 그것만 소비자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한 거는 노스페이스가 광고해 주잖아. 노스페이스의 히말라야 패딩, 뭐 노스페이스의 뭐 어떤 눕체 패딩, 뭐 700, 800 뭐 이런 패딩들은 내가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노스페이스 본사가 계속 광고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브랜드죠 또. 그렇죠. 그게 브랜드죠. 그러면 나는 내 쇼핑몰에서 노스페이스 패딩을 팔고 있다는 것만 소비자한테 알려주면 돼요. 알려주는 방법은 광고죠. 키워드 광고, 뭐 배너 광고, 뭐 여러 가지 광고. 근데 동대문에서 셀렉트해 오는 옷은 광고할 방법이 없잖아. 내게 노스페이스가 아닌데, 나이키가 아닌데.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피팅 모델의 경쟁력, 어떤 뭐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뭐 굉장히 좀 야한 모델을 쓴다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떤 모든 간의 전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략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뭐 쇼핑몰과 똑같이 혹은 기존에 있는 쇼핑몰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퀄리티로 창업을 한다? 그럼 100% 그냥 망하는 거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결국 내 숙제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쇼핑몰 열을 수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다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도 그렇죠. 걱정도 많고 네. 새로운 차별성을 별로 찾으려고 걱정 안 하는데? 돈 벌어주세요. 쇼미더머니. 예, 오케이. 그런데 의류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지금 저희가 이 유튜브를 살짝 저희 오랜 친구 사이기도 하고 취미 겸 저희 평소에도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술자리에서도 얘기도 많이 하고 놀러 가면서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유튜브로 담게 되는데 하나 예로 저희 이 삼각대 이 촬영을 위해 삼각대를 저희가 샀는데 삼각대에서 살 때도 엄청 고민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그죠. 네. 인터넷 삼각대 치면 너무 많이 나오고 그죠. 같은 제품이 또 모든 사이트에 팔고 있고 그죠. 그 부분에서 진짜 정말 가격밖에 없는 거죠. 아까 인형의 얘는 좀 확실히 와닿긴 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전략을 짜는 방법이 그쵸. 가장 어렵죠.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아이템이 뭐냐와 그 전략이 뭐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농심 예를 들었지만 내가 농심을 900원에 남들보다 100원 싸게 팔 수 있지만 그걸 또 어떻게 알릴 거야? 제가 싸게 파는지 모르는데. 아, 그거는 굉장히 쉽게 알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아까 말했지만 어떤 웹에 대한 이해, 그래 제가 1편에서 웹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떤 뭐 그런 가격 비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을 짤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략을 짤 때도 기본적으로 전략을 짜되 그 전략에 밑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터무니없는 홍맹랑함에서 물론 뭐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행이 뭐냐면 마케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편에서도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던 게 내가 인터넷 마케팅을 이해하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제가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뭐 많이 알고 계시죠? SK2의 어떤 피테라, 뭐 양주장의 뭐 손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피테라. 이게 갈락토미세스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SK2를 까는 건 아니고 그 갈락토미세스라는 성분이 굉장히 저렴한 성분이에요. 비싼 성분이 아니에요. 까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니지. 하여튼 까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SK2는 뭐 그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 성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갈락토미세스를 이용해서 SK2처럼 저런 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그냥 A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다 쳐요. 뭐 A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만들었어.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내게 A라는 브랜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 A라는 브랜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내가 노스페이스 패딩을 파는 사람이야. 그럼 아주 심플하게 키워드 광고를 등록하면 돼요. 왜냐면 노스페이스 패딩을 사고 싶은 사람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 같은 데 가서 노스페이스 패딩 이렇게 치겠죠? 노스페이스 너무 지금 한물 갔는데 뭐 계속 예를 드니까 우리 아재가 저는 사실 패딩을 안 입어서 제가 패딩의 유행이 어떤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아주 심플해요. 내가 노스페이스 패딩을 파는 사람이면 네, 노스페이스 패딩을 키워드 광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이 SK2의 피테라이세스를 따라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제가 그 이름을 키워드 광고하면 아무도 검색 안 하죠. 왜냐면 존재를 모르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이런 광고는 키워드 광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키워드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광고를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하게 체험단 광고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네, 체험단. 어떤 체험단에 의뢰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뭐 50명이면 50명 해서 제 제품을 100명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받아서 적겠죠. 블로그에. 그러니까 이 넓고 넓은 세상엔 체험단이라는 그룹이 존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인터넷 마케팅의 하나죠.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이게 좀 이 도덕적으로 체험단으로 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공짜인 거죠. 네, 지불을 안 한 거죠. 지불을 안 한 분들이 마치 자기가 직접 구매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리뷰 쓰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네. 뭐 물론 더 고가로 만약에 이거 체험단 아닌 것처럼 좀 해줘 부탁하면 아마 뭐 제 생각엔 해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체험단에서 일정 정도의 금액으로 광고를 진행하면 그 밑에다 다 달아요. 체험단을 통해서 얻은 어떤 리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투명해졌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예전에 어떤 뭐 파워블로거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공정위에서 벌금도 먹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깨끗해진 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얘기가 논의로 빠졌는데 그럼 제 화장품은 체험단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럼 제 체험단들이 늘어나면서 주변 뭐 그것도 블로그로 또 이웃 블로그 식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 같은 걸로 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으로 또 체험단을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페이스북은 또 친구들한테 노출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그런 것들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런칭한 브랜드의 어떤 마케팅 방법은 키워드 마케팅이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동대문 어떤 셀렉트 의류에 대한 마케팅은 키워드 마케팅이 맞을까요? 안 맞겠죠? 안 맞네요. 그죠? 브랜드가 없잖아요? 옷 이름이 없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의
테크팩 이름이 있잖아요. 나이키 테크팩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입고 있고. 그럼 나이키 테크팩 이렇게 검색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대문 셀렉트 의류는 이름이 없잖아요. 검색할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키워드 강화 못하죠? 바이럴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할 수는 있는데 효과가 안 나오겠죠. 왜냐면 체험단으로 옷을 20벌씩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화장품은 예를 들어서 한 번 제조하면 뭐 5,000개, 10,000개 이렇게 제조하니까 내가 100개 뭐 혹은 500개 이렇게 광고를 해서 이렇게 좀 뭐 투자용으로 뿌리겠다. 그리고 화장품의 원가는 사실 좀 저렴한 편이죠. 원가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의류는 사입을 했는데 청바지가 2만 원이야. 판매가 4만 원이야. 사실 비싼 청바지가 아니잖아요. 4만 원이면. 근데 매입가가 2만 원인데 2만 원짜리 바지를 50벌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의 원가만 100만 원이고 체험단비는 또 따로 내야 되는데 그런 마케팅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옷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디자인들 다 체험단을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마케팅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의류 쇼핑몰에 맞는 마케팅은 뭘까?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터넷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아이템과 어떤 마케팅이 매칭이 되는지를 생각해서 그 매칭되는 광고, 그 마케팅 방법,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예상 비용, 그다음 효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략을 세우고 예상 비용을 해봤는데 내가 가진 자금이랑 너무 터무니없이 안 맞아. 그러면 그 전략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이템을 바꾸던가.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서 어떤 팀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보통은 팀 매니저급, 좀 중간급, 이제 밑에 직원들 뭐 신입 빼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였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니네들이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머리 굴려봤자 안 나온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그래서 다 모여서 신입이 또 신입사원들은 이런 룰은 모르지만 또 갓 대학 졸업해서 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또 취향도 강하고 막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사업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긴 하지만 그런 데서도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 이제 중간급에서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 걸러내고 한 작업 프로젝트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 전략을 얘기하는데 뭐 일반 분들 일반인이라 나도 되게 위험한 단어인데. 아 그죠. 근데 뭐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들, 창업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고 어쩌면 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막 나올 수가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바이럴인지 마케팅인지 뭔지 이 유튜브를 쭉 다 보시고 한번 그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앉아서 혼자서 고민해봤자 답은 나오지 않고 뭔가 일단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말은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찍는 겁니다. 네. 이거 끝인가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끝내려고 그래 나 편집자 길어. 결론은 어떤 전략, 자금 없이 그냥 창업하면 되겠지. 절대 창업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전략과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 전략이 허무맹랑한 거라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걸 보시고 그 전략에 대한 지금 에디가 말한 것처럼 조금 어떤 뭐 보완? 뭐 혹은 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내가 생각한 전략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현실성이 있구나 없구나 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략을 좀 더 가다듬는 그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분들 중에 정말 특이하고 좋은 전략을 생각해내서 우리는 망하지만 그분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뭐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원래는 이제 세 번째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떤 세금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정확히 편집을 해봐야 되겠지만 40분?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누구 카피하는 것 같은데? 뭐지? 영국 남자. 이거 카피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깠지만 영국 남자는 저희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국 남자 저 즐겨봐요. 네, 재밌어요. 하여튼 뭐 감사하고요. 궁금한 것들은 저희 뭐 그 유튜브 밑에 보시면 블로그 나와 있고 블로그에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뭐 디테일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